네, 안녕하세요. 이수영. 먼저 좀 미안해요. 아저씨가 남자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여성분이구나. 음, 이수영 메일을 보고 아저씨한테 대뜸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는데, 그냥 보통 평범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하고 똑같아요. 이수영의 처지가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을 뭐 무난하게 뭐 지방대든 어디든 들어간 친구들은 끝없이 이제 뭐 2, 3년, 4년을 허송세월 하는 거고, 이수영처럼 나름대로 뜻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회로 먼저 진출해 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뭔가 대학이라는 곳에서 이수영한테 어떤 희망적인, 음, 어떤 나침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대학 졸업하고 이수영의 뒤를 밟게 될 거예요. 똑같이. 그 차이뿐이에요. 늦게 하느냐 빨리 하느냐의 차이지, 오히려 이수영 같이 일찍 그렇게 경험하고 직장 생활도 해보고 유럽 여행도 갔다 왔다면 아저씨 얘기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할까라는 것에 대한 자신에 대한 계속되는 의문점은 더욱더 커지고 방황은 더 오래되겠죠. 음, 그래서 아저씨가 이수영의 메일을 보면서 이수영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내가 갖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지지는 않고 보이지는 않지만 말 그대로 내가 꿈꾸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할 것이라고 하는 희망사항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그런 내일 당장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앞으로 먼 미래에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룩하고자 하는 꿈을 이룰 때는 좀 계획을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고, 접하는 정보라든가 보는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이수영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만질 줄 아는 프로그램이 뭐냐, 또 어디서 활동하고 있느냐 그랬는데, 그 어디서 활동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던 거는 이수영이 어디 살고 있고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음, 이수영이 접하는 정보의 폭을, 활동폭, 그러니까 어, 경로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수영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떤 SNS를 이용하는지를 물어봤던 겁니다. 근데 인스타그램이라고 했던 거는 뭐 좋아요. 인스타그램은 아무래도 이수영이 나름대로 뜻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도 많은 SNS 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을 선택했겠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만큼 이수영이 갖고 있는 정보는 굉장히 한정적이고 이렇게 갖춰진 정보예요. 가둬진 정보예요. 우리끼리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수영이 습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모두 버려야 해요. 그거는 필요 없어요. 아저씨가 계속 Q&A를 통해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국내 활동, 네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한글이 편하니까 자꾸 한글로 이루어진 매체를 찾게 되고 한글로 전해지는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탐닉하게 된단 말이죠. 그 습관을 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수영은 앞으로 접하는 모든 정보들은 국내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이수영이 직장생활을 해봤지만 그 직장도 학원에서 소개시켜 줬을 거예요. 그 조건으로 국비 감면 혜택 받고 하는 그런 혜택. 대학보다 더 쓰레기가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국비 지원되는 학원들이에요. 얘네들은 말 그대로 까놓고 돈 버는 애들이라 그냥 형식적으로 회사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오래 다니고 무슨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뭐 회사에서 필요한 기술을 알려줬다고 그 회사가 그 기술만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조금 이수양이 받아들이는, 접하는 또는 소통을 하는 공간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틀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전 세계를 상대로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아저씨가 지금부터 이수영한테 몇 가지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기 전에 이수영도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좀 공부를 한 모양인데 아저씨가 이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 사운드 믹싱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런 게 나온지 이런 믹싱 프로그램이 나온지 꽤 됐어요. 한 7, 8년 됐습니다. 그 아저씨가 Q&A 하는 중에 아저씨가 원하는 음악 아저씨가 스스로 작곡 작사한다 그러니까 애들이 안 믿는데 나 콩나물 대가리 몰라요. 그런 거 난 모릅니다. 지금 보이는 이런 컴퓨터 가지고 뭐 기타, 베이스, 드럼 소리 다 집어넣고 내가 편집하고 하면 사운드 만들어줘요. 거기다가 내가 배치하는 악기나 이런 것들은 이런 거 에펙 같은 거 첨부해가지고 어떤 장르나 리듬 같은 경우도 정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6, 7년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지만 아저씨는 진작부터 이런 것들 썼어요. 써왔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음대 가가지고 물론 뮤지션으로 성장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전문적으로 정말 좋아서 피아노를 한다, 기타를 한다, 드럼을 한다 하는 친구들을 제외하고 막연하게 음악 갖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미 수많은 국제 사회의 이 청년들은 이러한 자기만의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작곡 작사를 하고 이미 웹에 무료로 다 배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받아가면서 엄청나게 성장한 이런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애들은 모르지. 근데 어디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냐 그러면 뭐 국내에 뭐 아프리카 TV나 네이버 TV나 다운팟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가지고 동영상 보다 보면 막 진행 잘하는 사람들이 뒤에 부금도 깔고 이러잖아요. 그걸 BGM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저작권이 그 제작한 사람이 갖고 있는데 그걸 동영상 제작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막 배포하는 거예요. 써라. 우리 사이트에 오면 네가 원하는 감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골라 쓸 만한 BGM이 많다. 마음대로 써라. 조건은 딴 거 없어요. 자기 주소 사이트를 그 동영상 밑에 걸어준다든가 이런 조건을 내세우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은 이제 크게 성장해가지고 아주 뭐랄까 이 웹상에서 움직이는 크리에이터들이나 이런 영상 사업자들이 인기 있어하는 음악들이 생겨났어요. 그런 음악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데는 웹에 이렇게 음원을 올려놓고 얼마 뭐 5불 뭐 8불 이렇게 결제하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언제든지 내 영상에 백그라운드 뮤직이라든가 아니면 잠깐 쓰는 BGM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돈 벌어먹는 애들도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은 전혀 모르는 다른 세상이 생태계가 구성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그걸 좀 잠깐 설명해 주고 싶었기 때문에 음악은 내가 뭐 포기했다, 접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아주 자그마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다 자양분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했다, 접었다, 싫다, 안 한다 그런 건 없어요. 살면서 내가 잠깐이라도 경험했던 것 이런 것들은 나한테 다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음악을 잠깐 이야기했던 거니까 굳이 이렇게 뭐 나 포기했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음악도 응?
그 이수영이 생각하는 그런 것 말고도 이렇게 국제사회에 이런 뭐 믹싱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실제로 웹상에서 동영상 사업자들이라든가 크리에이터라든가 이런 MCN 회사들에 필요한 자료들을 공급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악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화면 속에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뮤지션이라든가 작곡하는 것, 작사하는 그런 아날로그적인 그 테크니컬한 직업들도 일부 생존은 하겠으나 앞으로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웹에서는 전부 그런 회사들이 다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도 짬짬이 취미 삼아 저런 프로그램들 얻어가지고 본인이 익혔던 실력 조금씩 써먹도록 하시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잠깐 소개한 거고, 문제는 이제 이수영이 무엇 때문에 방황하느냐예요. 무엇 때문에 방황하느냐인데, 아저씨가 이렇게 볼 때는 이수영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수영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담아주고 어떤 정말 진심의 어린 이런 멘토가 없었던 걸로 보여요. 부모님 역할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팔랑귀가 아니라 이수영이 머물 수 있는 이렇게 둥지를 찾아 자꾸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수영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온 사람도 많고, 아저씨 또한 거의 부모가 없이 살았습니다. 평생을.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 선택도 아저씨가 했고, 사는 방식, 사업, 지금까지 하는 모든 것에서 아저씨 스스로 판단하고 실패하고 아파하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했지, 누군가 의존하고 의탁해 본 적은 없어요. 단지 운이 좋다 보니 지금 오늘날에 이르렀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자괴감에 빠지는, 자괴감에 휩싸여서 스스로를 이렇게 낮추거나 이렇게 자존감이 자꾸 무너지는 그런 생각들은 안 했으면 하는 게 아저씨의 바람이고요. 이수영이 했던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보편적인 친구들이 자라오면서 한두 번은 만져 봄직한, 코딩하는 거 빼놓고는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저씨가 이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 이수영이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말하는 그래픽 디자인, 우리 지금 한국 대학에서 가르치는 무슨 그래픽 디자인, 산업 디자인, 뭐 어쩌고 저쩌고, 아저씨가 왜 그 교수 중심의 그들만의 기술로 그들끼리의 어떤 정보로서 졸업함으로써 세상에서는 필요 없는 직업이 될 것이다라고 아주 장담하게 예언을 했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이수영이 보는 이 화면의 이 소프트웨어들은 전부 어도비라고 하는 하나에서 전부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죠?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 이수영은 일러스트라고 하는 장르 하나 프로그램 만진 것 뿐입니다. 아저씨는 이거 다 건드려요. 또 요거는 아저씨가 그 종이 모형할 때 이렇게 집이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걸 미니어처로 만들 때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이제 스케치업 같은 경우 이수영이 좀 경험해 본 모양인데, 그리고 요 프로그램은 아저씨가 3D 작업할 때, 모델링 할 때 쓰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이게 어때요? 아저씨 혼자 지금 사용하거나 하는 것들,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많다고요.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3D 모델링이라든가 그래픽에 대한 이 사용하는 몸의 아주 습관이라 그럴까, 이렇게 익숙하게 만들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지작거리게끔,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다 어린 친구들도 3D 모델링을 할 수 있게끔
초보자나 아니면은 어린 친구들이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갖고 다 무료로 공급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무서운 세상이에요. 세상은 이미 그렇게 변했어요. 지금 앞서 보여준 프로그램들 모두 아저씨가 완벽하게 하나를 다 하는 건 아니나, 아저씨가 무슨 페이퍼크래프트의 수많은 장르 중에 뭐 팝업을 할 때라든가 무슨 커팅을 할 때든가 모형을 할 때든가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때 저런 프로그램들을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럼 아저씨는 어디 학원 가서 배웠겠어요? 대학 가서 배웠나요? 그럼 어떻게 아저씨는 지금 보여준 저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아저씨 노트북이 지금 총 컴퓨터가 3대에다가 노트북이 3대인데 그 기능별로 다 이렇게 나눠놓고 필요에 따라서 쓰거든요. 그럼 아저씨가 저렇게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건드리는 아저씨와 일러스트와 포토샵만 할 수 있는 이수영의 차이가 뭘까요? 왜 이수영은 그거 2개밖에 못하지? 왜 아저씨는 저렇게 20여 개가 넘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건드리지? 이유는 간단해요. 아저씨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저걸 건드린 거고 이수영은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 없이 저걸로 뭐 취업 잘 된다 하니까 일러스트 배우신 거예요. 뭐 취업 좀 하려고 그러면 포토샵 만져야 한다 하니까 한 거고. 그런데 국제사회는 이미 예술이라고 하는 장르에서만큼은 자기가 공예를 하든 조소를 하든 페인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으로서 저 프로그램을 다 쓴단 말이에요. 다 씁니다. 아저씨 때는 옛날에 내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렇게 스케치라는 걸 했어요. 미리 스케치라는 걸 좀 해가지고 놔뒀다가 이제 시간 날 때 좀 더 정교한 작업을 거쳐갖고 색을 입혀가지고 그림이라는 걸 완성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국제사회에서는 그림 그리는 친구들도 스케치북에 연필로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걸로 다 스케치합니다. 드로잉하고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뀌어 있어요. 이미. 우리는 10년 동안 이런 세상과 단절돼서 살아왔고 지금도 대한민국은 단절돼 있어요. 그래서 이수양은 목적 없이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 거냐? 그러면 돈을 버는 거에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내 꿈이 뭐냐?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기반이 되지 않고서는 내 꿈이고 나발이고는 이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잘 됐고 잘못됐고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직장을 그만둔 건 대단히 잘못한 거죠. 돈 주는데 왜 스스로 나와요? 쫓아낼 때까지 노동청에 가서 고발해갖고 퇴직금 받아먹을 때까지 끝까지 견뎠어야지. 그거는 판단하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내일 당장 먹고 살 일은 오프라인에 있잖아요.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좀 견디고 힘들다도 헤쳐나가고 그 가운데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잠자는 시간 줄이고. 아저씨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저씨가 페이퍼크래프트 엔지니어로서 세상에 인정받기 되기까지 아저씨가 안 한 게 뭐 있겠나. 세상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내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어리석은 상상은 하지 마요.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그런 꿈을 생각하기 이전에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거 먼저 해결한 게 우선이에요. 당장 나가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막말로 해서 짜장면 배달을 하든
직업이 귀천이 어딨어요. 나가서 돈 주면 전부 하는 거지. 그것도 몇 년 안 남았어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자리, 패스트푸드점에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거 앞으로 5년, 10년 후면 다 없어집니다. 지금도 뭐라지? 다나와니 뭐니 심부름 대신 오토바이로 배달해주는 업체도 짤뜩 생겼잖아요. 그래서 패스트푸드점에 인원들 쭉쭉 감축해요. 감축한다고. 내년 되면 또 시급 오르죠? 그러면 이 장사꾼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인원 줄여야 3명 쓸 거 1명 써요. 자기들 손에 절대 안 봅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늘상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바뀌면 뭐하냐고. 인간이 안 바뀌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은 인간이 바뀌어야 해요. 그래서 잘하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아저씨 얼굴 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향해서 뭔가를 만들어 간다? 뭐 돈이 땅에서 솟아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 꿈과 현실에서 내가 돈 벌어들여 먹고 사는 문제는 별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직장을 허덕거들랑 거기서 끝까지 개개해야죠. 내 꿈을 위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어느 부분이라도 이룩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기본은 직장 생활에서 얻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니면은 이수영이 스스로가 막 사업자가 되든가 개인 사업자가 되든가 뭐 쇼핑몰이든 뭐든 개인적으로 사업을 좀 해보든가 그럴 준비도 안 돼 있을 테고. 그래서 이수영이 하나부터 다시 시작해서 다시 계획을 짜는데 어떤 꿈이 있는지는 이수영이 말을 안 해서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꿈이든 간에 돈 없이는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돈부터 벌어야 돼요. 그래서 아저씨 세대 때는 돈 벌기 쉬웠어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다 보니까 아저씨 세대 때는 나와서 커피 장사를 해도 잘 됐어요. 왜? 아저씨밖에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아저씨 혼자 치킨 장사를 해도 잘 됐어요. 장사 잘 됐어요. 먹고 살만 했어요. 그 동네에 나밖에 안 하니까. 근데 지금은 아저씨 세대 때 공부해라 하고 부모한테 조 맞아가면서 대학 스카이대 가가지고 판검사하고 어디 대기업에 직장 생활을 하던 애들 지금 2000년대에 다 퇴직당하고 명퇴당하고 해갖고 나와서 하는 게 커피숍이고 치킨집이고 그래요. 넘쳐나요. 지금 장사해가지고 뭐 좀 하려고 돈 못 봅니다. 지금은. 아저씨 세대 땐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 대학을 나와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 알아요. 대기업에 취업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 내놓고 지들 딴에 패스트푸드점 하는 거고, 커피숍 하는 거고, 떡볶이집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지 자식들한테는 대학 가래. 이게 웃기는 방법이에요. 왜? 지가 지 엄마한테 두들겨 맞아가면서 대학 졸업하고 회사 취직해가지고 결국 생존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잘려갖고 나와가지고 개인 사업자로서 생활하면서 지 자식한테 대학 가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그런 정보밖에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가 해주는 조언은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산업 디자인? 우리나라 산업이 뭐 얼마나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고 다양한 분야에 뭐 분포되어 있다고 산업 디자인입니까? 네? 한 학교에, 한 클래스에, 한 대학교의 산업 디자인 학부에 속해 있는 애들이 몇백 명인데 우리나라 산업 디자인을 다루는 학교가 한 군데예요? 아니죠. 그러니 산업 디자인과와 관련해갖고 한 해 몇천 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대한민국의 산업 디자인을 전공한 친구를 뽑는 회사가 몇 군데나 있고, 또 영향 있는 그런 산업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디자인 회사가 몇 군데나 있다고 한 해 쏟아지는 건 몇천 명이라니까. 그래서 부모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아빠한테 아저씨 영상 보여줘요. 저 아저씨가 아빠 욕하더라고. 아저씨가 실컷 욕해줄 테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한 줄 알고 지금 애들한테 대학 가라 그러고 무슨 학과를 공부하라 그러고 헛소리들 하고 앉아있냐고, 부모라는 놈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헛소리들 하고 앉아있어.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 이수영은 이거 한번 봐봐. 이게 전 세계 지도를 놓고 각 나라가 대표하는 포털 사이트들을 이제 아저씨가 표시해 놓은 거야. 그게 이수영이 SNS 활동을 인스타그램으로 한다 그러는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와 연결할 수 있는 통로는 되나, 아저씨가 누구지? 누구 거 그 Q&A 할 때 이런 얘기 했을 거야. 한국은 DNS 서버에 별도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막혀있는 아주 독립적인 중국보다 못한 국가라고 내가 아저씨가 그랬잖아. 이 웹에서는. 대한민국이라 봐야 여기 보이는 조그만 나라, 여기서 네이버가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뭐 인스타그램을 하든 네이버 카페를 하든 블로그를 하든 여러분들 존재는 이 세상에 알릴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이러한 포털 사이트의 주요 OS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구글이 다 차지하고 있다고 보라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전부 어떻게 구글이 다 차지하고 있지? 응? 그러면 이제 SNS 활동을 통해서 이수영에 대한 존재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페이스북으로 갈아타야 돼요.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또는 구글에 들어가면 그 G 플러스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라는 존재를 알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응? 알겠어요? 인스타그램 여기 있네. 아, 이거 참. 그래서 아저씨가 이수영한테 이걸 보여준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이렇게 세상은 넓은데 대한민국 안에서는 좁은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수영이 지금부터 해야 될 그 작업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여기 숨쉬고 고민하고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하고,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아저씨 세대 때는 무엇을 해도 벌어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던 세상이었다면 지금은 없어요. 이수영이 세상에 나와서 앞에서 호떡 장사를 하든 떡볶이 장사를 하든 커피집을 하든 그걸로 인해서 저 이수영의 꿈을 이루게 할 때 이수영을 알고 추종하는, 또 이수영이 무언가를 했을 때 그것에 피드백을 해주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한 뭘 해도 이수영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만큼 SNS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단 말이죠. 근데 국내에 머물러 있는 이런 네이버를 통한 그런 SNS는 할 필요도 없고요. 컴퓨터에서도 익스플로러 같은 건 싹 다 지우세요. 지금 앞서 아저씨가 보여줬지만은 세계는 구글화 돼 있어요. 고로 윈도우 체제도 이미 크롬이라고 하는 게 지배되고 있다고.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할 때도 익스플로러나 아니면 오페라를 이용하는 친구들은 이 영상을 본다면 오늘 당장 지워요. 지우고 크롬을 깔아야 돼요. 크롬을 깔아놓고 그 속에 자기를 등록하고 크롬에서 제공하는 인스타그램 루트, 페이스북, 이걸 통해서 자기 계정을 만들어 놓고 자신을 알리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추종자들과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수영이 활동할 생각을 해야지. 한국 네이버 뒤지고 익스플로러 들어가갖고 무슨 카페하고 뭐 이건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건 아무 소용 없어요. 왜? 한국에는 너무 많은 친구들이 알잖아요. 파급력이나 확장 속도는 빠를지 모르나 지속성이나 미래지향적이지는 않아요. 이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아저씨가 이거 하나 보여줄게. 아저씨가 창피해서 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아저씨가 어떤 작품, 이게 아저씨 작품인데, 아저씨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을 한국 계정도 갖고 있지만 해외 여러 나라로 이제 협회나 단체를 통해서 갖고 있단 말이지. 맨 위에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 쪽으로 올린 아저씨, 지금 여기 보면 똑같은 거야, 작품이. 이런 데는 반응이 평균 40에서 100명이 와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유니버스, 국제 페이퍼크래프트라고 하는 쪽. 그러니까 북유럽이나 남아메리카나, 뭐, 멕시코 같은 이런 아메리카 쪽 친구들이 보는 페이스북 쪽이에요. 요것도 지금 48명 지금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요 위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는 이제 일본 키리가미 협회에다가 올린 거예요. 요것도 한 46명 정도가 봤네요. 맨 아래에 있는 것들이 이제 한국 거예요. 한국계 지금 6명이 봤는데, 그나마 여기 한국 이름은 3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외국 사람입니다. 외국 사람. 외국 애들이 어찌어찌 찾아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아저씨 팬이다 보니까 여기 그리스 친구라든가 스페인 친구가 와서 클릭해 준 거예요. 여기 클릭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한국 애들은 3명밖에 클릭이 안 됐다니까. 지금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종이 쪼가리 갖고 흉내낸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한국 애들이 볼 때는 저게 뭔지도 모르는 거야.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걸 아저씨가 왜 보여줬는지 이제 알겠어요? 한국 안에서 이수영이 뭔가 창작하고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소용없습니다. 문화 수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 이수영이라고 하는 활동 영역을 넓혀야 하고, 크롬을 통해서 영어로 다 번역되고 다 됩니다. 그거 왜 못합니까? 그러니 SNS, 인스타그램 싹 다 지우세요. 국내에서 만든 거. 컴퓨터에서 크롬, 익스플로러, 오페라 다 지워버리세요. 크롬 깔아놓고 크롬으로서 구글에 등록하고 그걸 통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등록을 하고 자신의 시작점을 알리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앞서 아저씨가 보여줬지만 일러스트,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를 하기에는 아주 기초적인 작업이에요. 기초적인 작업. 아저씨가 그랬잖아요. 목적이 있게 되면 학원이나 대학을 안 찾고도 스스로 얼마든지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아저씨가 다루는 저런 20가지, 30가지가 넘는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도 아저씨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결과값을 내야 되니까 악착같이 찾아내고 익히고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공부하고 한 결과로 저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건드리는 거지, 돈 주고 어디 학원 가가지고 배운 거 없어요. 그건 아무 목적이 없잖아요. 포토샵 가르쳐주는 데 되게 많아요. 근데 회사 취직해보니까 어때요? 포토샵에 일부 기능만 반복적으로 재생해서 쓰지, 포토샵이 갖고 있는 기능 전체 활용해봤나요? 포토샵 갖고 애니메이션 만들어봤나요? 포토샵이 갖고 있는 프로그래밍 기능이 상당히 많고, 일러스트 같은 경우도 GIF 애니메이션까지 만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런 기능을 갖고 회사에 취직했을 때 이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기능의 몇 프로라도 발휘할까요? 그래서 이수영의 막막한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안개 속에서 세월만 보는 거 계속 헤맬 뿐이에요.
다른 친구들은 대학 졸업하고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수영은 공감할 거예요. 이해가 안 될 거죠.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저씨는 장담해요. 다른 애들은 대학 졸업하고 이수영의 경험을 하게 돼요. 직장에 가서 자기가 배운 것과는 상관없이 하루 매번 반복되는 일상적인 내게 필요하지도 않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목적 의식도 없이 계속 지시한 사항들만 만들어내는 게 직장생활. 그래, 이수영의 꿈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음악 하고 싶다? 어디 가서 배운다? 돈 주고 배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정보에 대해서 돈 주고 기술을 파는 이런 추잡한 대한민국은 이제 사라져야 돼요. 이수영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은 웹에 있고 그 웹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갈 때 내 꿈은 점차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아무것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프로그램도 딸랑 저거 2개, 3개밖에 못 만지면서 내 꿈을 이루겠다? 못 이뤄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경험과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동원되어야만 됩니다. 그것들을 대학 가서 가르쳐 준다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대학은 단지 이수영이 지금 찾아 헤매는 그런 갈등의 시기를 늦출 뿐이에요. 얘네들 졸업하고 다 그런 걸 느끼게 돼. 그 이수영은 얼마나 복 받았냐고. 일찍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지금 방황의 시기를 겪게 되니까. 그리고 아무 생각 안 나고 이러거들랑 찜질방 가갖고 좀 이렇게 뜨거운 물에 몸도 담그고 이렇게 깊은 생각도 좀 하고, 어디 지방 같은 데 가가지고서는 탁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먼 산도 쳐다보고 있잖아. 쉴 때는 완전히 나를 버리고 쉬어. 좀, 그런 데 가서 내가 뭐 할까? 직장 그만둘까? 계속 다닐까? 이런 거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휴식을 하러 갔을 때는 완전히 나를 버리고 그 공간에 나를 던져놓고 그냥 내 자신을 휴식을 주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는 과음보다 사이판을 좋아하는 이유가, 과음은 술 처먹고 떠들러 가는 거고 사이판은 그야말로 휴양도시야. 딱 가면. 그냥 자기 자신한테 휴식을 주라고. 그리고 이수영이 꿈꾸는 그런 것들을 이룩하려면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이수영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랄까? 성공 사례랄까? 그런 것들은 웹상에서 전 세계는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선점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서 음악도 해보고 미술도 해보고 참여도 해보고 팬으로서 역할도 해보고 그러라고. 알겠죠? 그래서 마무리하지만 이수영은 컴퓨터에 있는 익스플로러 다 지워라. 오페라 다 지우고 크롬 깔아라. 그래서 크롬에 들어가서 구글에 들어가서 구글을 이용해 가지고 영어 번역기 돌려가면서 해외 뉴스 접하고 해외에서 이수영이 찾는 고민들 찾아보고 하면 엄청나게 활동폭도 넓어진 뿐더러 팬층도 국제적으로 넓어지고, 아저씨가 그렇게 해서 이 50 처먹고 이제 좀 인기 없고 책도 팔리고 작품도 팔리고 설계도 팔리잖아. 이제 21살짜리가 뭐 군대도 안 갈 거면서 남자애들보다 얼마나 유리해. 좀 더 놀아도 되지. 무슨 대학이야. 대학 가서 산업 디자인 배워서 뭐하게. 그래픽 디자이너 된다고? 겨우 그래픽 하나 표현하는 세상은 없어요. 이제 전부 영상화 사업이 됐다고. 다음에 아저씨가 기회 있으면 그걸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저 이수영보다 어린 친구들은 전부 핸드폰이고 뭐고 컴퓨터고 영상으로 정보를 접하지, 이수영 때처럼 무슨 SNS 통해 갖고 물어보고 무슨 네이버 뒤져갖고 지식이나 묻고 하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젠 전부 영상이에요. 그는 거기에 필요한 엄청난 뭐
템플릿만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친구들, 에디터만 전문적으로, 뭐 음악만, 촬영만, 장비만 빌려주는, 또 그 편집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회사 이미 생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눈치 빠른 애들은. 그럼 대학 가면 뭐해? 그런 거 안 가르쳐 주는데. 대학 갈 필요 없어요. 난 대학이 있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요.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하는 지성의 전당이지 취업자 알선해주는 데가 아니에요. 그 개념도 바뀔 겁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장사를 한다든가 지 사업을 하면서 뭐 어린 친구들에게 무슨 디자인을 가르친다든가 이런 친구들 향후 5년 안에 다 퇴직입니다. 왜?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런 정적인 걸 보는 세대가 이제 없어요. 앞으로 자라오는 세대, 앞으로 닥쳐올 세계는 전부 동적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움직이고 하지 않으면 안 봐요. 그런 소비자들이 생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하는 그런 동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교육을 임한다? 뭐 패션도 마찬가지. 무슨 동적, 웃기고 다 움직여야 돼, 다. 다 움직이고 변형이 되고 해야 다 팔리고 합니다. 그러니 이수영,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지금부터는 한국과 인연을 끊고 국제사회와 소통하세요. 아시겠어요? 정보를 찾아도 크롬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영어로 찾아보고 번역하고 그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아저씨도 부모 없이 컸어요. 양쪽 부모 없이. 그래도 이수영한테는 한 분이라도 계시잖아. 단지 자기가 살아온 경험을 자꾸 이수영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하는 거 없이 빈둥빈둥 되는 거 답답하니까 뭐 성남대학 가라 뭐 어째라 이렇게 저 피드백 해주는 건데 그건 필요 없어요. 그런 건 믿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수영이 아버님을 아저씨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부모님 세대의 정보, 경험 그건 싹 다 무시해도 됩니다. 앞으로 세상은 그런 거랑은 달라요. 그냥 너무 방황하지 말고 아저씨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5년짜리예요. 요거만 좀 정리가 되면 국내에도 좀 이렇게 메이킹 스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갖고 이렇게 이수영 같은 친구들 이렇게 놀러 와고 커피도 한 잔 먹고 뭐도 만들어 보고 그려도 보고 하는 공간을 좀 만들려고 계획 중이에요. 그러니 하루하루 자기 생활에 충실하고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시고 자신한테 충분한 휴식을 주시고 그것부터 우선하면서 앞으로 또 대화합시다. 알겠죠, 이수영?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